제가 최근에 이제 도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벽지 종류 너무 많은 거예요. 합지, 실크, 필름.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 건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뭐가 잘 어울리실지도 모르겠거든요. 뭐가 괜찮을까요? 이 벽지 같은 마감재는 사실 집안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못 고르게 되면 인테리어 전체가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또 이걸 고치려고 해도 좀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는 벽지 고르는 방법 3가지를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되게 종류가 많던데 그 종류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일단 합지 벽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렴하다 보니까 PVC 코팅이라든지 이런 코팅이 안 돼 있고 완전히 종이로만 돼 있어요. 친환경 벽지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낮다 보니까 쉽게 뜯어지거나 습기에 취약하는 이런 단점들이 좀 있죠. 그냥 단기로 거주하는 집은 내구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렴한 벽지로 많이들 하시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내 집을 꾸미고 싶을 때는 좀 어떤 벽지를 많이 쓰나요? 그런 고객님들은 보통 이제는 실크 벽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크 벽지가 아무래도 PVC 코팅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오염이나 찢김 이런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시고 실크 벽지 내에서도 이제 뭐 저가 라인, 고급 라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진짜 여기서 내 최고의 어떤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공간을 꾸미겠다, 호텔 같은 집을 꾸미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디아망이라고 하는 이제 프리미엄 라인을 가거나 어린 자녀분이 계신다거나 애완동물을 키운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디아망, 포티스 뭐 이런 고가 라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거는 혹시 얼마 정도 하나요? 일반적인 실크의 저가 라인에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고가 라인은 또 시공하는데도 좀 까다로워서 아무래도 좀 기술력 있는 작업자가 들어와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보통 가장 첫 번째로 제안드리는 기준은 얼마나 그 집에 거주할 것인가. 월세나 전세처럼 단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싼 하이엔드 벽지를 쓰기는 부담스럽잖아요. 단기적으로 저렴하게 일단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벽지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만약 자신의 집이고 또 오래 살 집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실크 벽지부터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돼요. 한 몇 년 이상 좀 내가 산다 생각하면은 실크 라인이 나을까요? 고객분들마다 너무 달라서 막 선뜻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5년 이상은 조금 고급 라인, 5년 이하로 단기로 거주하실 경우에는 실크 라인의 적급부터 조금씩 내려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도에 따라서 벽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벽지는 아무래도 종이잖아요. 좀 찢기는 거에 아무래도 좀 소재 특성상 취약하고 습기에도 많이 취약하거든요. 베란다나 현관같이 이런 구간에는 벽지를 안 사용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기준이죠. 예산이 이제는 중요합니다. 고객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집의 상태에 따라서 또 벽지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천차만별해지거든요.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기준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30평대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합지 기준으로 30평대는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크 벽지로 가신다 하면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분이 있으시다거나 애완동물이 있으신 경우에는 하이엔드급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실크 벽지에 비해서 좀 1.5배에서 2배 정도를 가격을 생각해 주셔야 그런 벽지를 좀 집안에 꾸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다 다른 거, 업체마다 다른 거죠? 아무래도 이윤 산정 방식이 다르니까 또 상황이 너무 다양해서 참고 치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벽지 예산은 벽지 가격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과정들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벽지 가격으로만 저희 견적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벽지의 가격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시공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벽지에 그대로 올려서 다시 덧방 시공을 하느냐, 기존의 벽지를 다 뜯어내고 새롭게 벽지를 하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도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이제는 마감의 문제인데 도배가 깔끔하게 좀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게 깔끔하게 나오도록 밑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로 섬세하게 좀 기간을 많이 잡고 하느냐, 꼼꼼하게 할수록 작업 인원은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공사일이 좀 더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인건비 비용이 발생을 하고 부자재 비용이라던가 뭐 마이너스 몰딩이라던가 이런 하이엔드 시공을 하게 되면 또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것도 좀 미리 생각을 해야겠네요, 할 때. 그렇죠. 보통은 좋은 마감을 생각하고 이제는 견적을 와주시는데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은 공사하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저희가 오늘 3가지 얘기했는데 혹시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제는 취향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벽지의 디자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드톤도 있고 회벽의 느낌도 있고 뭐 패브릭 계열도 있고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집안을 꾸미실 때 어떤 레퍼런스들을 참고하셔서 내 취향이 뭔지를 좀 찾아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좀 디자인적인 그런 질감들을 선택하시면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집을 꾸미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고객분들 상대할 때도 뭔가 자신의 취향이나 이런 개성들을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하시면 훨씬 또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또 고객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뭐 인스타나 핀터레스트에 이제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저희에게 아니면 다른 업체에게 좀 방문해 주시면 훨씬 더 공사하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도배를 선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그 공간에 거주할 것인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인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앞으로도 인테리어 입문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꿀팁들을 저희가 가져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